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인터넷 자료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좀 보면요. 1969년도에 그 미 국방성에서 처음에는 군사 목적으로 구축된 그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르파넷이 TCP/IP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면서 일반용의 그 아르파넷과 군사용의 밀렛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었었죠. 요거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로 그냥 들어보시면 되고요. 인터넷의 뭐 특징은 여러분들이 뭐 워낙 우리가 많이 실생활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니까 뭐 특징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전 세계 컴퓨터를 연결해 놓은 글로벌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넷 주소 부분이 중요한데요. 인터넷 주소 부분에 보면은 이 주소를 과연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NIC가 없는 국가는 인터 NIC에서, 우리나라는 KR NIC에서 각각 관리한다라는데요. 예전에는요, KR NIC는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을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기출 문제에 추가적인 그 업무 수행 그 내용을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KR NIC에서는 인터넷 주소의 정책 연구, 제도 개선, 인터넷 활성화, 그 다음에 국제 인터넷 주소기구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주소는 IPv4와 IPv6으로 이렇게 나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주소가, 주소 체계가 IPv4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IPv4와 IPv6의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이 IPv4는 또 5개의 클래스로 나뉜다 라는 점, 근데 그 클래스 중에서 C 클래스라고 하는 이 내용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IPv6은요, IPv4를 4배 확장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내용을 여러분들이 IPv4와 비교해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메인 네임이 있죠.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이해하기 쉽도록 문자로 표기한다라는 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홈페이지 그 주소 같은 게 있죠. www. 그 다음에 기관 이름 .co. 뭐 k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는 뭐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도메인 네임을 의미를 하는 건데, 도메인 네임에서는 그 기관의 종류들, 요 기관의 종류들도 여러분들이 외워 두셔야 되죠. 근데 사실 국가 도메인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KR 이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는 UK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랑스는 뭐 FR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국가 도메인도 있는데, 국가 도메인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기억을 안 하셔도 되지만, 여기 그 기관에 해당되는 이 도메인 내용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DNS라고 하는 거, 문자로 입력된 도메인 이름을 컴퓨터가 인식하기 쉽도록 IP 주소로 변경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내용,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의 내용은 우리 요 책에 언급된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 내용입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그 두 개체 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가를 서로 약속한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콜의 종류도 있는데, 프로토콜의 개념에서는 우리 책에 있는 내용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기본 요소, 구문, 의미, 순서, 요 세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토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요? TCP/IP,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인데요. TCP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IP에 대한 내용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OSI 7계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서 언급이 될 거예요. 다만 OSI 7계층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프로토콜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모아놨는데 내용을 정말 압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큼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시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SI 7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OSI라고 하는 것은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거든요. ISO라고. 거기서 정한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 간이나 다른 종류의 그 네트워크 간의 그 접속을 편리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설정된 프로토콜의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OSI 7계층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계층 순서가 중요해요. 맨 밑에가 1계층이거든요. 그래서 앞글자만 따서 물, 대, 내, 전, 세, 표, 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계층부터 7계층까지 이 순서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특징도 물론 중요하고 그 특징 중에서는 특히 여기 그 네트워크 장비 있잖아요. 게이트웨이, 라우터, 그 다음에 스위치, 그 다음에 허브, 얘네가 어느 계층에 해당이 되는지 이 내용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OSI 7계층과 TCP/IP 계층을 서로 비교해서 나눈 거니까 우리 표에 있는 내용 정도만은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하위층, 상위층으로 나뉘는데 TCP/IP 계층에서는 상위층은 어디가 해당되는 계층이고 하위층은 어디가 해당된다 라는 내용, 그리고 각각 해당 프로토콜은 무엇인지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웹브라우저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사용하는 익스플로러 그 화면이죠. 그래서 그 웹브라우저의 특징들, 이건 뭐 내용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의 보안 기능, 그 다음에 인터넷 팝업 차단 기능, 요 팝업 차단 기능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서 하단에 나타나는 그런 그 메시지 창인데요. 그 인터넷 팝업 차단하는 그런 기능, 그래서 그 기능의 특징,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웹브라우저에서는 그 익스플로러 관련 그 바로가기 키가 있는데요. 뭐 이를테면 기본 보기나 전체 화면을 표시하는 거는 F11키, 웹페이지 새로 고침을 할 때는 F5키, 그 다음에 현재 창이나 익스플로러를 종료하는 거는 컨트롤 W, 주소 표시줄의 텍스트 선택은 Alt D,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은 Alt Home, 새로운 창을 여는 것은 컨트롤 N.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바로가기 키 내용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그 인터넷 서비스예요. 인터넷 서비스에는 종류가 참 많죠. 종류가 많은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 여기다가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인터넷 서비스는 여기 언급된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뭐 시험 보시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웹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URL, 우리 주소잖아요, 그죠? URL 주소에 대한 내용, 근데 그 주소의 형식은 이렇다, 그러니까 순서죠. 그래서 이거 형식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FTP라고 하는 거예요. FTP라고 하는 것은 파일 송수신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FTP에 대한 내용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원격 접속, 텔넷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즈넷 차이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우편,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메일 말하는 건데요. 전자우편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자우편은 이제 사용자 아이디 다음에 골뱅이 기호를 붙이고 메일 서버의 호스트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메일 주소를 보시면은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전자우편에서는 머리부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본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우편 하면은 기본적으로 스팸하고 스패밍 이런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우편에도 관련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SMTP는 송신을 담당하고 팝3라 그래서 요거는 수신을 담당한다. 요 두 개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우편의 기능,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신 내용들이에요. 회신은 뭐고 전체 회신은 뭐고 전달은 뭐고
첨부는 뭐고, 서명은 뭐고, 참조, 수문 참조, 이거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기능들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관련 용어가 또 있죠. 그 인터넷 관련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정도 기억을 하시되, 뭐 별도의 책에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 뭐 풀, 푸시 요 정도. 풀, 푸시, 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로부터 요청하여 받은 그 웹 페이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푸시는 요청하지 않은 그 정보를 웹 서버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는 이런 기술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그 플러그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요 인터넷 관련 용어들 여러분들이 책에 언급한 내용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되, 여기서 참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유비쿼터스의 내용, 블루투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DMB에 대한 내용, 어떻게 보면은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 이제 언어가 나와요. 그 웹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종류가 또 많죠. HTML, 그 다음에 SGML, 그 다음에 XML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삼총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 중에서는 뭐 VRML, 3차원 가상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 요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비교, 구분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언어, 이거의 또 차이, 그래서 요 부분들을 표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그 전송 기술이에요. 데이터 전송 기술의 세 가지 방식,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방식에서 또 세 가지 방식,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전송 방식에서는 이제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요 세 가지의 종류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지만, 각각의 내용들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 통신 방식은 사실 조금 내용이 정보 처리 쪽에 좀 가까운 내용, 정보 기기 쪽에 가까운 내용이니까 가볍게 이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추가로 그냥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광 케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광 케이블. 다른 유선 그 전송 매체에 비해서 대역폭이 넓고 데이터 전송률이 뛰어나요. 그리고 데이터 손실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제 광 케이블을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크기가 작고 가벼워요. 그래서 정보 전달의 그 안전성이 높아서 원거리 통신에 이용된다는 점, 그리고 신호를 재생하는 리피터의 그 설치 간격이 넓어서 가입자 회선으로 이용한다는 거, 뭐 이 정도 내용 가볍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자,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의 종류와 특징이에요. 중요합니다. 근거리 통신망, 그 다음에 도시권 정보통신망, 광대역 통신망, 요 세 가지가 또 삼총사죠. 그래서 그 통신망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범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이니까 랜, 맨, 웬 요 세 가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 통신망이라고 하는 거, 통신 사업자로부터 대용량 회선을 임대받아 가지고 망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 통신망 내용 중요하고요. 종합정보통신망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광대역 종합정신통신망이라는 거, 거기에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 이렇게 해서 우리 요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그 유형에서는요, 버스형, 스타형, 트리형, 링형, 메쉬형, 이 유형별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다른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요, 버스형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 이 모양을 기억을 하시면은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버스형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노드가 하나가 고장이 나면 해당 노드에만 영향을 미친다. 요게 고장 나면 그것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타형이라는 게 있어요. 스타형은 이렇게 별 모양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중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중앙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전체 통신망이 마비된다. 그러니까 요 중앙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전체가 마비된다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트리형은 이렇게 가지치기, 나무 가지치기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링형이라는 게 있죠. 그 링형은 말 그대로 이렇게 둥근 링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 링처럼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메시형은 각각 연결이 다 돼 있죠. 각 연결이 되어 있는 이 형태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 요 유형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통신망 관련 용어가 있어요. 중요한데요. 이 중에서는 VoIP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그 정보통신망의 신기술, 말 그대로 여러분들 신기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통신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발달된 그 통신기술이 많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신기술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드 컴퓨팅,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 세 개의 종류 기억을 하시되,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워드에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들어보시면은요, 그냥 그 듣는 자체가 신기술이에요. 상황인식, 그 다음에 안구인식, 그 다음에 뭐 센싱,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햅틱, 현재 뭐 스마트폰에서 쓰고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증강현실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와이파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신기술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전부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최신 기술의 또 활용 분야예요. 그 새로운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IoT라고 하는 거. 요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 IoT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현재 뭐 사실 새로 짓는 아파트에도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그런 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작업을 처리하는 그런 통신환경.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집에 없지만 집 바깥에서 우리 아파트 아니면은 우리 집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그 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빨래를 한다든가, 밥을 뭐 취사를 누른다든가, 불을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러한 그 IoT 기술, 이게 굉장히 그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를 하나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사물 인터넷이 좀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라는 말이 있네요. 그리고 SSO라는 거, 그 다음에 텔레매틱스. 자,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테더링, 핫스팟, 뭐 요거는 우리 PC 스마트폰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멘티웹,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기타 등등의 이런 그 신기술, 그러니까 활용 분야의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IoT 내용이 중요해서요, 관련 기출문제를 하나 좀 볼게요. 다음 중 사물 인터넷 IoT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에서 보기가 있는데요. IoT 구성품 가운데 디바이스는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클라우드와 AI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한다. 그렇죠. IoT, 빅데이터가 더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IoT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물, 사람, 공간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상황을 분석, 예측, 판단해서 지능화된 서비스를 잘 제공하는 제반의 인프라 및 융복합 기술이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사물을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단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사물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IoT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통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정보보안 기술의 적용이 용이해진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통신 비용이 절감되지는 않죠. 통신 비용이 오히려 증가되죠. 그리고 정보보안 기술의 적용이 용이해진다. 지금 IoT가 발전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IoT하고 그 개인정보 보호 관련돼 가지고는 앞으로도 발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보안 문제가 사실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다 좋은데. 그래서 보안 문제가 커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보보안 기술의 적용이 용이해진다는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하나 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기 관련 용어도 있죠. 사실 여기 그 용어들을 보면 다 중요한데 워낙에 많이 듣고 내가 또 쓰고 보고 했던 그런 그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정리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 내용 용어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기기 관련 용어들도 우리 뒤에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면서 꼭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설치 환경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트워크 설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항목, 네트워크 공유 센터 이런 게 있는데, 요 네트워크 쪽은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어서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연결 항목에 대한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고, 네트워크 공유 센터가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서 제어판을 여시고요. 그 제어판에서 네트워크 및 공유 센터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네트워크 공유 센터에 대한 이 내용은요. 어댑터 설정 변경은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각각 클릭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쉽고요. 그 다음에 연결 항목은요. 여기 그 활성 네트워크 보기에 보면 이더넷이라고 있는데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더넷 상태의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거기 속성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 또 다른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네트워킹 탭에 해당되는 여기 항목들 있죠. 그 항목이 연결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그 뭐 주소도 나올 건데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하고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언급이 되니까 이 대화 상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컴퓨터를 켜놓고 그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 그 책에 있는 그 설명 내용을 여러분들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에서 뭐 중요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핑 내용하고 IP config라고 하는 요 내용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연결 장비가 또 있죠. 그래서 라우터, 게이트웨이, 리피터, 브리지, 허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출제가 많이 된다면 라우터가 일단 1순위예요. 라우터에 대한 내용이 1순위로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패킷에 그 네트워크 노드를 결정하는 장치로 최적의 경로를 배정한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리피터의 내용도 좀 나오니까 나머지 그 장비들을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TCP/IP 프로토콜 설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게 그 아까 나와 있던 TCP/IP V4에 대한 내용, TCP/IP V6에 대한 내용. 근데 요거는 인터넷 주소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이라 요거는 그냥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 요 항목들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대화 상자에 있는 내용들이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표에 있는 그 설명을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P 주소하고 DNS 서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내용도 그 대화 상자에 있고요. 그래서 그걸 차이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연결 공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공유의 특징 이렇게 쭉 있는데 공유는 여러분들 뭔가요? 여러 사람이 같이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의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또 기억을 할 거는 다른 사람이 그 공유 여부를 모르게 하려면은
폴더나 드라이브의 공유 이름에 요 달러 표시를 한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폴더와 드라이브 공유 설정이고, 요거는 프린터 공유 설정이에요. 폴더하고 드라이브를 공유하면 어떻게 되나요? 폴더하고 그 드라이브 자체를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공유를 하면은 프린트를 또 여러 사람이 같이 쓸 수 있다는 거고. 근데 프린트 공유 설정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내용이 그 일반 개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프린터 하나만 사용하는 집 가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죠.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사실 기관이나 회사, 뭐 학교 뭐 이런 데서 프린터를 공유해서 같이 쓸 때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급 공유 설정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구나 라는 정도만,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뭐 추가로 더 있으나 이 책에 있는 내용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멀티미디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멀티미디어 참 많이 쓰는 용어죠. 일단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멀티와 미디어가 결합된 그런 그 콘텐츠예요. 선형 콘텐츠와 비선형 콘텐츠,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 거고요. 멀티미디어는 문자, 그림, 오디오, 비디오,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하나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멀티미디어의 특징이 중요한데요. 요 네 가지의 특징을 기억하세요. 쌍방향성, 비선형성, 통합성, 그 다음에 디지털화. 요 네 개의 그 특징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뭐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요 비선형성을 그냥 선형성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뭐 하이퍼텍스트, 하이퍼링크, 하이퍼미디어 세 가지는 꼭 언급이 되겠죠. 근데 뭐 추가적으로 관련 용어가 있다면 뭐 플러그인이라 그래서 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음악과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보기 위한 그 해당 프로그램, 이것을 웹브라우저에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고, 핫스왓이라는 게 있어요. 핫스왓, 좀 말이 어렵네요. 핫스왓, 전원을 끄지 않고도 컴퓨터에 그 장착된 그 장비를 제거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것을 핫스왓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하고 멀티미디어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멀티미디어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인데요. 멀티미디어에 그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그런 그 내용 하드웨어 가지고는 멀티미디어 구현이 좀 어렵죠. 그래서 그 관련된 하드웨어 장비들이니까 특히 지금은 CD 요 콤보 내용, 요 내용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뭐 DVD 많이 쓰죠. DVD, 그 다음에 사운드 카드. 사운드 카드는 우리 컴퓨터에서 각종 오디오 파일을 재생, 녹음, 편집할 수 있는 그 카드를 말하는데요. 사운드 카드에서 꼭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게 샘플링이에요. 이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 선형적인 그 데이터를 그 비선형적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다. 그래가지고 아날로그 형태의 소리를 디지털 형태로 바꾸는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샘플링의 내용이 좀 언급이 되니까, 요게 이렇게 좀 단위들이 있잖아요. 샘플링 룰이라든가 샘플링 주파수, 그 다음에 샘플링 비트, 뭐 이런 내용까지 해서 요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디오 카드, 다른 말로 그래픽 카드라고 하죠. 게임을 하려면 이 비디오 카드,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저항 처리 장치의 그래픽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 카드의 그 램 용량과 모니터의 성능에 따라서 색상하고 해상도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디오 카드,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우리가 게임을 원활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영상보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 네 가지의 종류 기억을 하시되,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추가로 책에 없는 내용입니다. MPC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멀티미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장비 규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여기 이제 뭐
MPC 뭐 1, 2, 3 이렇게 레벨로 발전을 해 나가는 건데 그 CD롬 드라이브나 사운드 카드 우리가 이제 계속 언급했던 그래픽 카드, 영상 보드 이런 그 장비 간의 호환성과 규격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규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가 있죠. 비트맵과 벡터 요 차이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각 해당되는 파일 형식들 중요합니다.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데이터 파일에는 뭐가 있는지 뭐 GIF, 뭐 JPG, BMP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그 확장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 파일 구분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픽 데이터 파일도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그래픽 데이터 관련 용어예요.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좀 힘드시겠지만 이 내용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암기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웨이브, 미디, mp3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mp3에 대한 내용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JPG, MPEG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 JPG는 지금 앞에서 언급했던 요거와 동일합니다. JPG하고. 그래서 같이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MPEG는 이제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MPEG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류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되, 종류에서는 특히 요 MPEG 7이 좀 많이 출제가 되니까 다른 것도 주의 있게 보시되 7에 대한 내용만큼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좀 색이 다른 걸로 표시된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멀티미디어의 그 활용 분야 및 그 용어가 있어요. 멀티미디어 활용 분야, 멀티미디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분야인데요. 화상회의 시스템 이것도 지금 현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주문형 비디오, 그 다음에 전화 비디오, 가상현실 점점 발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컴퓨터 이용 교육, 그 다음에 의료 영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키오스크,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식당이나 뭐 영화관이나 어디 가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관련 용어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 앞쪽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자꾸 무슨 코덱이라는 말이 나오고 스트리밍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코덱이 이런 거구나, 스트리밍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스트리밍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요거는 이제 멀티미디어 데이터 에 관련된 건데 그 파일의 크기 때문에 생겨난 기술이에요. 파일이 크잖아요. 멀티미디어 파일들은. 그래서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그 다운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송되는 대로 바로 재생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자체를 스트리밍이라고 하죠. 많이 쓰는 용어니까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용어 차원에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